네,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네, 다들 지치셨죠?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정말 좀 버티기가 네,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좀 이제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대규모로 나왔었고 반대 매매 물량까지도 좀 많이 출회가 돼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올해 가장 큰 낙폭의 좀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제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오늘 이 정말 그 내린 이 길다란 장대 음봉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많이 나타나서 네, 이제는 좀 익숙해진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또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좀 다들 네, 힘들게 했던 그런 좀 음봉 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은 뭐 종목이나 섹터 얘기나 뭐 굳이 오늘 하루 정도는 네, 하지 않고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 네, 자 또 하나 희소식을 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고 과연 지금 종목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코스닥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 당시에 우리가 9월 달 시장 얼마나 폭력적이었어요, 얼마나. 진짜. 그죠? 너무 폭락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9월 내내 정말 9월 이때 하루 빼고는 매일 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음봉이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의 여섯 번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 못 차리게 나왔었죠. 그래서 9월달 시장에서 정말 많이 폭락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네, 10월 말 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반겼던 거는 1월 되자마자 최근 3월 6일까지 여기거든요. 3월 6일까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거기에 반발 매수까지 외국인들 코스피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이 좀 잘 마무리가 됐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아무리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지금 음봉은 네, 굉장히 좀 낙폭이 컸던 네, 음봉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3.91%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저가가 3.91% 그대로 마감됐어요. 그대로 마감됐고 자 그러면은 좀 시장이 코스닥도 그렇고 자 코스피 볼게요. 자 코스피도 2.56% 빠졌죠.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자 첫 번째 시장이 이제부터는 아예 망조로 갈 것이다. 아예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꺾여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추측 하나. 자 그리고 이걸 보더라도 아니다. 지금 반대매매 물량까지도 진짜 대규모로 출해됐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알겠다. 알겠고 거기에 우후죽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는데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긴축 의지가 꺾였다는 점이다. 자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자 어디에 집중할까? 다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자기가 지금 듣고 싶은 게 들리고 그냥 오늘 자체가 힘든 거예요. 오늘 자체가 힘든데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자 이거 하나 나오고 지금 며칠 전에도 안 좋았다고 해서 이때 수익을 못 챙겼으니까 이때 더 힘들죠. 자 팩트죠. 이때 1월 달에 시장 2월 달까지 시장 특히나 3월 초까지 시장이 기회를 줬었는데 여기서 수익을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해도 되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든 거죠. 이때 차곡차곡 쌓아두었고 여기서 조정장 물론 답답합니다. 물론 답답하지만 이때 챙겨놨기 때문에 이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투자자들이 결국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주식을 어떤 마인드로 앞으로 남은 4월, 12월까지 할지가 결정이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 폭락했죠. 자, 다들 알고 있죠. 다들 폭락했는데 자, 폭락한 이유가 뭐예요? 폭락의 이유? 자, SBB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늦게 반영들이 됐죠. 자, SBB 사태입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자, 하나씩 훑어볼게요. 자, 파산했어요. 파산했는데, 자, 미국이 곧바로 구제 금융식의 조치를 취합니다. 조치를 취했죠. 자, 예금자 보호 모두 해준다 했죠. 뭐다? 주식이랑 채권 제외하고 상관없어요. 예금자만 보호해주면 돼요. 주식 채권 잃을 수 있어요. 수익률 때문에. 자, 괜찮습니다. 예금, 내가 정말 거기에 예금해놨던 그 자금들을 보호해줬다고 했죠. 자, 거기에 연준까지
움직입니다. 연준까지 움직이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SBB 사태의 이유가 뭐예요? 그 사태의 이유 뭐예요? 채권 가격의 하락. 그죠? 그러니까 손실을 봤죠. 채권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죠. 굉장히 과도한 가파른 속도 있는 금리 인상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금리로 인해서 이번에 사태가 벌어지겠다. 그게 한 줄 핵심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SBB 사태가 나왔다가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미국이 여기서 이제 커버를 해줬고,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나오게 됐는데, 자, 이번에 그죠? 이번에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를 지금만큼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 없다? 사태가 이렇게 났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하죠. 연준의 강력한 매파적 금리 인상 확률 이제부터는 매우 낮아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매파적 발언한다?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아니, 만약에 누군가가 매파적 발언했어요. 물론 할 수는 있죠. 했는데 자, 지금 은행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 맞아요. 5.5%, 막 5.75%, 6% 가게 되면은 신흥국부터 도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제부터 힘을 받죠. 그죠? SBB 은행이 작은 은행도 아니고 작은 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준의 강력한 매파적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낮아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작년 역사상 폭락장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인플레이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시장을 가장 악재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가 작년에 동시에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의 핵심이 뭐다? 여기의 핵심은 금리였죠. 자, 그런데 금리로 망친 증시, 금리로 어떻게 해요? 매듭을 져야겠죠. 자, 금리로 매듭 질 수 있는 기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3월달 FOMC 회의예요. 자, 3월달 FOMC 회의 해야죠. 자, 이때 우리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0.50%에 대한 빅스텝 파월도 얘기했죠. 고수할 수 있어요, 과연? 아니요. 힘들걸요? 자, 거기다가 노무라 준 건 뭐라 합니까? 거기다가 자, 노무라 준 거 아니다.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동결도 아니고 0.25%를 인하해야 된다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대형 증권사에서 한 최초 발언입니다. 자, 노무라 준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뭐라고 했죠? 골드만삭스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은 동결 가능성 커졌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는 자, 베이비 스텝 동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도 얘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이 동결 얘기가 나왔죠. 지난주까지 전혀 없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묵직한 몽둥이로 매를 오늘 맞았고 어제도 맞았어요. 자, 매는 먼저 빨리 끝내는 게 낫죠. 이번 매를 통해서 반대 매매 물량 1월달, 2월달에 올라갔었던 신용 섞어 미스었던 매물들 싹 다 웬만큼 정리가 됐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오늘까지 해서 내일도 반대 매매가 아침에 나올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해소되면은 정말 매물들이 또 한 번에 출회가 멈춰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매물들이 채워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연준이 진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다 지금 기다렸던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다렸던 거?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렸던 것 뭐다? 금리 동결 넘어가서 인하죠. 자, 다가오고 있네요. 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겠다? 아이러니하죠. 사태가 터지니까 뭔가 이렇게 됐듯이 저는 미국이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실리콘밸리의 사태를. 근데 하고 나서 막아줬어요. 금리를 멈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작동에 대한 액션이라고 할까?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아무도 모르죠. 자, 결국에는 지금의 사건이 나오게 되었고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금리 동결 인하 쪽으로 분위기가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점이고 정말로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매우. 4월은 뭐예요? 4월은 FOMC가 없어요. 네, 이번 달에 있고, 이번 달 3월 23일 날 있고, 그리고 나서 5월에 있어요. 자, 3월 달에 금리 동결하는 게 제일 최고 아니에요? 그래도, 자, 오늘 CPI 발표가 나오죠. 9시 반에. 저녁 9시 반에 나오는데, 자, CPI가 시장 예상치만 부합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직 6%대예요. 그래도 한 5%, 4%는 내려가다 생각해요. 그러면 금리를 결국에는 동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성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올릴 수 있겠지만 3월 달엔 그냥 올리는 게 나아요. 어차피 올리려고 했잖아요. 제 관점으로는 3월에 올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올리려고 했던 것. 이걸 0.55%에서 0.25%로 바뀌었을 뿐. 어차피 0.25. 베이비스텝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올려요. 올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고요. 올리고 나서. 자, 올리고 나서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CPI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 금리 인상을 더 이상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런 다른 활로를 찾아야겠죠, 미국이. 그죠? 그래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또 빠르게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말에 나왔죠? 월요일날 시장 영향 줬죠? 화요일날 오늘이었죠. 그럼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우리나라 있다 없다? 없어요. 개인금융 하지 않아요. HSBC나 홍콩 상해은행 같은 은행들은 개인금융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거의 그쵸 벽이 있죠. 진입장벽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고 물론 기업들이 연관될 수 있고 국민연금도 투자했죠. 하지만 오늘 유연하게 대처했죠.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자, 이 부분을 정리시키고 일단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를 시킨 다음에 파월 입에서 조절 이야기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증시가 다시 트리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기점으로서의 트리거는 종전 휴전이 나올 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종전 얘기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또 분위기가 새롭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또 재건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건설 경기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일제히 또 자산가들 또 매물들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봐야 돼요. 그 리스크가 이제 전쟁 리스크가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제가. 자, 본인이 지우곤에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이상한 종목들 소위 잡주 보유가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꽉 잡고 홀링하시기 바랍니다. 곧 기회가 올 거예요. 자, 곧 기회가 올 거고 자, 어떻게 기회가 온다? 연준 긴축 후퇴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달러, 강달러, 기조, 하락. 자, 세 번째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버틴 인내한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밀고 싶다 종목들 또 밀고 후회하십시오. 개미처럼 하세요. 개미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인내하는 겁니다. 자, 세월아 내월의 3달, 6달, 1년, 2년 동안의 인내? 아니요. 이번 구간을 지나보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왜 인내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1월달 시장 어땠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거 봅니다. 1월부터 3월 6일까지 시장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굉장히 잘 올랐죠. 어려움이 크게 없었죠. 근데 우리가 사태는 사태죠. 네, 실리콘밸리 사태 매우 충격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만큼까지 지금 몇 거래씩이나 올랐는데 요거 낙폭이 크지만 이걸로 인해서 와, 또 작년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내가 지금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오늘 낙폭이 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1달러 대 가능성이 높다. 왜? 연중 긴축에 대한 기조가 점점 사그라들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주식 힘들다. 당연히 힘들어요. 재테크가 쉬운 재테크가 어디 있어요? 자, 마지막. 매일 365일 내내 상승하는 장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만 인지해 주시면 주식하기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또 마치고 내일부터 또 네, 힘차게 또 나아가요. 오늘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